자,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어쨌거나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은 어차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수열의 극한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야. 자,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이라는 말은, 수렴한다라는 말은 어떤 유한 확정값으로 값이 정해져 간다야. 이거는 어떤 확정된 값이라는 거지. 말 그대로 발산이다 그러면 무한대로 커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거나, 또 하나는 진동하는 것을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렴과 발산에서 지금 주제가 뭐냐면 수열이잖아요. 수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수열들을 생각해 볼 때, 뭐 등차 수열도 있고 내지는 등비 수열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수열도 사실 많지.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수열들의 크기 내지는 수렴 발산을 조사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수열 AN이 2n-1이었다 이거야. 2n-1. 그냥 편의상 하나 적어본 거야. 수열.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3, 셋째 항은 5, 넷째 항은 7, 다섯 번째는 9. 자, 이렇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들이 점점 어떤 형태로 가냐면 커진다. 커진다. 그 말은 무한대를 향해서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봐.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열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거. 또 다른 수열. 예를 들어서 BN. BN은 마이너스 3n이라는 수열이야.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형태로 변하냐? 마이너스 3, 첫째 항 마이너스 3, 둘째 항 마이너스 6, 셋째 항 마이너스 9, 넷째 항 마이너스 12와 같이 마이너스로 커진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발산하고 있다. 그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수열들, 다시 말해서 이런 모양의 수열들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배웠잖아. 얘를 무슨 수열이라고 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등차 수열.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수를 나열해보자. 자,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발산하거나, 그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게 등차 수열은 일반적으로 이렇다. 그러면 공차가 만약에 0이 되는 상태, 예를 들어서 CN이라는 어떤 수열을 그냥 4라는 수열 한번 생각해봐. 4. 그럼 첫째 항도 4, 둘째 항도 4, 셋째 항도 4, 넷째 항도 4. 자, 그러면 얘는 그냥 4지. 그냥 4야. 4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얘는 뭐냐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인 거지. 근데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을 굳이 낼 필요가 있겠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거나 위에 두 개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세 번째는 4를 향해서 수렴,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수열의 형태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2의 n승이야. 자, 2의 n승이 뭐냐? 등비 수열이지. 첫째 항은 2, 둘째 항은 4, 2의 제곱,
셋째 항은 8, 넷째 항은 16. 당연히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 그지? 무한대로 발산. 2n이라는 수열이 있어. 2n. 2분의 1의 n승. 자, 어떤 모양으로 변해? 첫째 항은 2분의 1, 둘째 항은 4분의 1, 셋째 항은 8분의 1, 넷째 항은 16분의 1.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진다. 무엇을 향해서? 0을 향해서. 진짜 0이 되는 건 아니지. 진짜 0이 된 건 아니라고. 실제로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잖아. 0으로 수렴한다. 이와 같이 수열을 수렴과 발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열을 하나 더 잡아서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다고 쳐봐. 마이너스 1의 n승은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둘째 항은 1, 다시 마이너스 1, 다시 1, 다시 마이너스 1, 또 1. 자, 어떻게 된다?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뭐라 그래?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동. 자, 진동도 발산이야. 응?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이는 이런 거 있지. 수렴한다 라는 말은 어떠한 유한 확정값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수렴과 발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지?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지금 주제가 이런 거지. 주제가. 자,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열들의 형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한다.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an이 알파가 된다면, 그지? 알파라는 건 수렴이야. 어떤 값으로 수렴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수렴. 물론 이럴 수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혹은 진동,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뤘단 말이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 수열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아.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알면 이놈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근데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얘를 조사해야만 하는지가 가끔가다 하나씩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뭘 배우냐? 부정형이라는 걸 배우지. 부정형. 자, 부정형이야. 부정형. 이게 뭐였지? 부정형.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열이다. 부정형에는 뭐가 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두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 세 번째,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0으로 가까워지는 거. 네 번째, 0분의 0꼴. 이렇게 네 가지로 부정형을 구분한다. 자, 0분의 0꼴은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봤냐?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봤다. 함수의 극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함수의 극한에서 봤어. 다 봤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수열의 극한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큰 거 빼기 큰 거라고 해서 0으로 가는 게 아니지. 함수의 칸에서 이미 다 했었던 거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것은 무리식의 경우에는 뭘 해줘? 켤레를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했다. 무리식, 루트가 나오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분모 분자에다 켤레를 곱해서 정리한다. 유리식은 어떻게 하냐? 유리식 최고차 항의 개수로 살펴본다.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다루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뭐 문제를 다 푼다 이런 게 아니고 저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두 번째는 이거야. 이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편할 수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것은 최고차항 개수의 비율로 그 값을 정한다 이거야. 3차분의 2차인지 2차분의 2차인지 1차분의 2차인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옆에서 한번 써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분모는 3차, 분자는 2차. 3차분의 2차는 얼마로? 0으로 수렴한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세제곱분의 3n 세제곱 더하기 4n 이렇게 되면 분모도 3차, 분자도 3차. 3차분의 3차 차수가 같다. 개수의 비율로 정한다. 2분의 3 이렇게 수렴하는 거지. 어쨌거나 0도 수렴하는 거고 2분의 3도 수렴하는 거야. 2n의 세제곱분의 분모가 4n 4제곱 더하기 9 만약에 이렇다 쳐. 분모는 3차, 분자는 4차.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다.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를 가지고 개수의 비율을 정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도 가장 많이 써먹을 거다 이거야. 가장 많이 써먹을 것. 두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는 뭐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야. 아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얘가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울 수 있어.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를 나중에 정하기로 하자. 자, 0분의 0꼴은 함수의 극한에서 저로 다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인수분해에 의해서 0인자 0으로 가는 어떤 값을 0인자 인수분해했을 때 0인자를 소거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아마도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주제가 다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주로. 왜냐면 수렴과 발산이기 때문에 n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커질 때 또는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질 때를 일반적인 문제의 패턴이라고 볼 때 얘는 주로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도 주로 다룬다. 이렇게 일단 정하는 거지. 그리고 부정형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일단은 익혀둘 필요가 있는 거야.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거잖아. 누가 수렴하는지 누가 발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지. 물론 이게 다는 아니야. 이게 다는 아닌데 연습을 통해서 일단 얘네들이 익숙해지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수열이라는 게 뭐냐 그걸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수렴과 발산, 그지?
첫 번째 개념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개념. 첫 번째 거 개념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야.